호주 유학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호주 유학을 할 때 그 첫 단추가 뭐죠? 네, 학생 비자죠. 학생 비자를 잘 받으셔야 호주에 와서 이제 학업도 하고 졸업 이후에 뭐 취업 비자도 받고 또 영주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 비자부터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 비자는요, 한번 거절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청해서 성공적으로 받아내기는 10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10배 노력이 들어가서 받아지면 괜찮은데 통상적으로 한번 거절되면, 물론 그 거절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다시 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행히 호주가 비자를 심사할 때 나라별로 이렇게 등급이 1, 2, 3등급이 있어요. 1등급 국가들은 좀 더 쉽게 심사가 되고 3등급 국가들은 아주 까탈스럽게 이제 심사가 되고, 뭐 인도, 파키스탄, 네팔 이런 나라들은 다 굉장히 이제 비자 심사가 까다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이나 뭐 일본, 홍콩, 뭐 그리고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이제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그러나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학생 비자 거절됐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접하실 겁니다. 호주 학생 비자 거절됐어요.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제가 내용에는요, 호주에 이제 지금까지 그 학생 비자 심사 기준이었던 GTE라는 것이 이제는 GSE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 학생 비자를 준비할 때 이 GSE라는 거에 기준을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도 제가 뒤에 언급을 드리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고 갈게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제일 빨리 하실 것 같은데, 18살 이영희 학생, 네, 이름은 제가 이제 가명으로 썼는데 18살인데 학생 비자가 거절될 일이 거의 없죠. 네, 보통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주 대학 1학년을 간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고 고3을 대신해서 호주 대학 파운데이션을 하고 호주 대학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자 거절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호주 유학 클럽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거절됐어요. 이거 명백하게 저희 호주 유학 클럽에서 잘못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그래도 가져온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특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제 비자를 신청할 때는 비자 거절되는 경우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혹시나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길까봐 저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영희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제 중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이제 인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캔버라에 있는 캔버라 대학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캔버라 대학에 이제 회계학과로 이렇게 진학하는 루트였는데, 학생이 이제 영어 점수가 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영어 10주 과정을 이제 넣어서 10월부터 이제 공부하는 그 플랜을 가지고 이제 비자를 신청했는데, 10월에 학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빨리 좀 비자를 받아놓고 다른 스케줄, 뭐 숙소도 좀 기숙사를 신청할 건지 홈스테이를 할 건지, 뭐 또 호주에 가서 또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또 한국에서 준비할 것들이, 아무래도 어린 학생이니까 그죠? 부모님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비자를 좀 빨리 신청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5월 31일 날 비자를 신청했는데, 예, 6주 남짓 지나서 7월 18일 날 비자가 거절돼 버렸어요. 정말 이런 상황은 생기면 안 되는데 저희 실수죠. 예, 저희 실수인데, 이 비자가 거절됐을 때 그 거절 사유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뭐 GT라는 이런 이 사람이 제뉴인한 학생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돼 버리면, 이 제뉴인하다 안 하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이 잣대니까 참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명백하게 이 14일 안에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하는 이 핑거프린트 있죠. 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이 바이오메트릭스도 하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도 받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14일 안에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제 거절이 된 케이스인데,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부모님께서 학생이 좀 어리다 보니까 바이오메트릭스 이 생체 지문 날인을 하려면 먼저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실 이 예약 시스템이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시작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온라인상으로 좀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요. 저희 학생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이 온라인 예약 시스템 사이트 자체가 좀 불안정해서 계속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학생도 몇 번을 시도했는데 계속 에러가 나다 보니까 직장에 있는 아빠가 또 해보고, 또 집에 있는 엄마가 또 해보고, 학생 스스로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IP 추적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뭐 시스템 개발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에러가 계속 뜨다가 급기야는 이렇게 락돼 버렸어요. 그 어카운트 자체가 락돼 버리니까 이제 예약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다이가 다시 이제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가 학생의 이제 그 이메일하고 비번하고 이렇게 받아서 다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계정이 다행히 들어가졌어요. 들어가져서 이제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한 날짜가 어쨌건 비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그 14일 안에 비자를 신청하면 핑거프린트 해라고 14일 안에 해라고 하는 그 통지서 같은 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14일 안에 해야 되는데 학업이 10월 달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빨리 한다고 해서 비자를 빨리 줄 게 아닌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거를 7월 달로 이렇게 7월 21일로 예약을 했더니 공교롭게도 7월 20일 우리가 실제로 그 지문 날인할 그날 3일 전에 비자가 거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자가 캔슬돼 버리면요, 학교에서는 입학 확정서라는 COE를 캔슬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신청하려면 그 COE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학교들은 COE를 다시 발행해 주기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나라도 아까 제가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비자 심사할 때 학교도 등급이 있어요. 보통 종합대학들은 1등급인데 우리가 속칭 뭐 비자 연장용 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은 3등급이거든요. 3등급이면 훨씬 더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1등급이나 2등급에 있는 학교들은 어떤 경우에도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비자 리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들은 그걸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캔버라 대학 역시도 처음에는 어쨌든 비자가 거절됐으면 우리는 다시 입학 확정서라는 그 COE를 발행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통보가 와가지고요. 불이 나게 이제 또 캔버라 대학 담당자하고 이제 미팅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게 거절 사유가 일반적인 사유가 아니고 이 단순 핑거프린트를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캔버라 대학에서 또 배려를 해줘서, 저도 15년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다시 COE는 발행해 줬는데 캔버라 대학에서 디렉터 이름으로 이 학생이 이런 조건에서 우리 학교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14일 안에 핑거프린트 하도록 학교도 학생한테 잘 어필하겠다, 잘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레터를 새로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8월 1일 날 학교로부터 새로 레터를 받아가지고요, COE도 새로 받고 해서 이제 비자를, 그래서 이제 8월 9일 날 비자를 다시 신청을 했고요. COE도 새로 받고 대학 측의 레터도 좀 받고, 저희가 또 GT 상에도 있는 그대로 왜 학생의 비자가 거절됐는지, 단순히 우리가 이런 예약 시스템에 에러가 좀 생기면서 예약이 좀 힘들었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잘 설명을 해서 제출하고, 다행히 8월 22일 얼마 전에 학생이 이제 비자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은요, 뭐 저희 같은 에이전트는 다 뭐 수차례 겪어왔지만 잘 알겠지만, 비자를 신청하고 28일 안에 신청 검사를 받아라, 14일 안에 핑거프린트를 해라 라고 했다고 해서 14일이 며칠 지났다, 28일 신청 검사가 며칠 지났다고 해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나 비자에서는 통상이라는 말과 일반이라는 것을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만에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명백히 뭐 저희가 잘못했던 케이스였는데 다행히 잘 받아서, 또 부모님들께서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서 23년 올해 들어서 비자를 첫 거절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저희도 정말 비자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또 저희조차도 이런 실수를 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과거에도 이 GT라는 거에 대해서 올렸는데, 호주 이민성이 비자를 심사할 때는 이 GT를 가지고 심사하는데, 이 GT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프리비어스 스타디, 그러니까 당신이 과거에 했던 학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호주에서 다시 하겠다는 학업이 어떤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학업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새롭게 학업한다, 이 갭이 많을수록 비자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고용된 상태인지, 아니면 뭐 무직으로 이렇게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요. ties to home country, 그러니까 홈 컨트리에 얼마나 사회관계적인 유대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게 충분히 서류상으로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 상황,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호주 이민성이 심사를 할 때는 이 GT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코스가 당신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학업해왔던 이력, 자기 어떤 경력, 이력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 매칭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자 히스토리. 뭐 호주에서 계속 뭐 워킹 비자, 세컨 비자, 서드 비자, 또 408 비자라고 하는 팬데믹 비자 이런 것들을 많이 거쳤으면 거쳤을수록 이 사람은 제뉴인한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학생 비자 받는 데는 되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 준비할 때 이런 걸 잘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시지 말고요. 제가 심플하게 학생 비자 거절 조건을 한국말로 이 GT에 대한 거를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첫 번째, 수년간 무직 상태로 있다가 호주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예, 당연히 이거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사 석사까지 있는 학위를 가진 사람이 호주에서 뭐 요리, 제빵, 뭐 타일 이런 전문대학 레벨 정도 되는 이런 과정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 사람의 커리어나 이력에 별 도움 안 되는 분야다. 이렇게 사실은 이거는 뭐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건 호주 비자 심사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 임시비자로 수년간 체류했다 이러면 또 비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요. 자, 4번, 5번을 여러분들 많이 혼돈하시는데요. 이전 학력, 경력 사항과 전혀 무관한 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다. 예, 이거는 매칭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왜 이 사람이 이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당위성이 좀 약해지니까 비자 거절 사유가 되는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이전 학력, 경력 사항과 아주 밀접한 과정도 신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레스토랑에서 요리 경력이 5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뭐 요리 학교에서 내가 요리 과정을 배우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이런 것들은 너무 밀접해서 거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대 과정의 2년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요리를 배우는 사람, 이제 타일을 배우는 사람, 용접을 이제 조금 해봤지만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사람, 이런 사람들 대상의 과정인데 이미 4년, 5년 관련 경력이 있다? 이거 거절이 돼버립니다. 네,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네, 이것도 너무 밀접해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거나 뭐 이러면 또 거절 사유가 되고요. 호주에 또 친인척이 많다는 거, 뭐 삼촌이 있다, 이모가 있다 어필해버리면 이건 오히려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GT가 이제 완전히 바뀌기입니다. Genuine Temporary Entrant. 그러니까 Temporary Entrant. 내가 이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수많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하고 다 호주에서 취업하고 호주에서 영주권에 도전하는 거를 호주 정부도 반기고 있고, 그건 엄연한 사실인데 처음에 학생비자 신청했다고 해서 그 학생비자의 심사에서 학생비자 이후의 계획을 설명한다라고 해서 비자가 거절한다. 이거는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그래서 International Student Visa Reform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use pathway as means for migration to Australia.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패스웨이로, 경로로, 호주 이민의 경로로 학생비자를 쓴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 이게 어필이 돼도 전혀 이제는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호주에 내가 이 간호 공부를 하고 내가 앞으로 호주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거든요. 왜? 템포러리 엔트런트였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바로 제뉴인입니다. 제뉴인 스튜던트 테스트. 제뉴인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뉴인하냐? 이거 어떻게 알죠? 예. 제뉴인한 학생한테 학생비자를 주는 건 맞죠? 그런데 누가 제뉴인한지 그걸 어떻게,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착하게 살자. 우리 다 동의하죠. 누가 착한 거죠? 착한 기준이 뭐죠? 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제뉴인, 이거 정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생비자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많은 학교들 지금 이게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호주 이민성에서도 세부 조항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에이전트들도 지금 앞으로 학생비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현재까지 지금 흘러가는 추세로 아직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문서화된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아까 제가 앞에 몇 가지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프리비어스 스타디, 내가 이전에 학업했던,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경력 이런 것과 호주에서 학업하는 내용이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전에는 학사 석사를 가지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디플로마 레벨의 전문대 레벨의 공부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지금 이전보다는 훨씬 더 거절 사유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미 학사학위가 있는데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건데 내가 전문대 레벨의 과정을 공부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이제 곧 시행되거든요. 네,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자, 몇 가지 또 사례를 제가 한번 더 들어볼게요.
가명인데요. 김가영 학생이라고 33세인데 이분의 남편이 또 있으세요. 남편은 나이 차이가 또 많아요. 보통 나이 차이가 8살 이상 되면 또 비자 심사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서둘러 가시려고 1월 말에 제가 한국 출장 나왔을 때 이제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만났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제 7월 달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이분이 디자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서 디자인을 조금 하시다가 학교는 중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년간을 전혀 다른 요리하고는 상관없는 업무들을 쭉 해오셨다가 갑자기 호주에 요리 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비자 거절될 사유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연기해 놓고 호주에서 학업하는 거는 24년으로 좀 밀어놓고 앞으로 1년 동안 당위성을 만들어 가자. 그래야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난 과거는 바꿀 수 없죠. 지난 과거는 바꾸면 거짓이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6개월, 1년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비자 당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남편도 나이도 많고 본인도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뭐 영어 점수까지 받아온 마당에 또 1년을 미루라고 하면 대부분은 잘 안 미루려고 하세요. 그래서 빨리 학교 신청해가지고 빨리 학교 수속해서 나가고자 하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뭐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래서 오케이 10월 정도라도 미루자 해서 7월이 아니라 10월로 미뤄놓고 적어도 반년 정도라도 10월에 학업 시작한다 그러면 한 7월쯤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럼 반년 정도라도 이 당위성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선은 수소문 해가지고 지인 카페라도 가서 이제 일을 하시라라고 해서 이제 주방 알바를 시작하셨죠. 이 주방 알바는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5일, 6일, 7일 해야 될 필요는 꼭 없으세요. 어쨌건 저쨌건 내가 왜 요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경험치가 좀 필요하니까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도 괜찮아요. 다만 근거 자료는 문서로 받아야죠. 제 지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카페는 뭐 경력 증명서 같은 거 발행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다던데요. 상관없어요. 그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폼은 저희가 샘플 얼마든지 드려요. 그 샘플에 거기 가서 경력 증명서 이렇게 사인도 받고 이렇게 받아오시면 왜 일을 한 건 맞으니까 받아오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방 알바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APSI, 퍼스에 있는 APSI를 이제 정하셨는데 여러 지역들 학교를 본인이 한 5-6개 학교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잘 상담을 해서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퍼스가 좀 나을 것 같아서 퍼스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퍼스에 있는 이제 APSI 학교에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너희 학교에 이러이런 커리큘럼에 이러이런 서브젝트를 좀 취급을 하냐. 학교에서 당연히 이렇게 우리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아 놓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GT 적을 때 한 줄 적을 수가 있죠. 왜? 내가 이 APSI를 선택하게 된 기준이 학교 담당자랑 이런 세부 과목까지 조율을 해보고 그 과목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정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뒤에 올 학생 비자를 목적으로 그걸 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근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지원해서 이제 입학허가를 받는 건데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요 요리 학교는요 뭐 서둘러 입학 지원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입학허가 나왔다고 해서 학비 서둘러 낼 필요도 없고요. 오토바이가 항상 선지원, 선심사, 선배정 뭐 이런 강조하잖아요. 그거는 초중고 조기유학이거나 정규대학에 1년에 뭐 2월달, 7월달 2번밖에 입학이 없는데 그런데 신청할 때는 과에 따라서 좀 미리 1년 전에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요리학교나 뭐 이런 현장 기능직 쪽 계통의 학교들은 마감돼서 못 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없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은 벌써 이분이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5월 말에 알아보셔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4주 코스 요리 학원을 이제 6월 말에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부터 이제 최종 COE를 발행을 받아서 이게 입학 확정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 신청해서 생체 인식하고 신체 검사까지 다 완료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학생 비자를 받은 케이스인데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교에 이메일을 보낼 때는요, 뭐 너희 학교에 지금 이분이 4주간 이제 그 요리 학원을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 이 4주 단기 요리 학원 코스에 뭐 보통 기능사 자격 코스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뭐 하이진 레귤레이션이나 프리저브 푸드나 뭐 이런 것까지 다루지는 않아요. 뭐 음식을 어떻게 잘 장기 보관하는 뭐 이런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죠?
호주 보통 레스토랑 가면 쿨룸이라고 크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음식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재고 관리를. 예, 그리고 위생 뭐 이런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도 다 다루게 되는데 사주 코스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리고 메뉴 플래닝 이런 것도 다 배우게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내가 한국에 있는 학원에서는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카페 알바하면서도 그 알바하면서 이런 내용까지 배우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호주에 있는 이 APSI 학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제공한다고 내가 담당자에게 확인까지 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선정했다. 이제 이런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은 7월 28일 학생 비자를 받았고요. 예, 10월 9일부터 이제 학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GSE가 아니고 GTE잖아요. 예, GTE다 보니까 학원 수료증도 내고 토지대장, 이분이 한국에 좀 땅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뭐 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이분이 이제 주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식 등 이름도 어려워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이런 것도 이제 첨부를 했죠. 이런 것들 다 뭐죠? 예, 소셜 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과 한국 홈컨트리와 많은 연관 관계가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당위성이 형성된다라는 게 다 이런 서류들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학원에서 수료했고 토지대장, 네,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는 필요 없겠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GTE는 Genuine Temporary Entrant였는데 이제는 GSE, 예, Genuine Student Test가 되니까 Temporary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셜 타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어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지는 게 예, 왜 내가 이 학업을 하려고 하는지, 나의 이전 학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나의 경력 사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훨씬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학사 석사 있으신 분들이 호주에서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이런 과정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세컨 비자, 서드 비자 오랫동안 있다가 호주 안에서 바로 이런 전문대 레벨의 과정을 신청한다. 그러면 이 당위성이 맞아야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세컨, 서드까지 있을 때는 당위성보다는 보통 그렇게 해서 자금을, 학비를 마련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학비 마련할 때 했던 일하고 포크리프트를 했어요. 지게차 열심히 자기 따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거 전공 신청한다?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퍼스에 있는 커플분인데요. 이분은 남편분이 항공정비로 호주에 왔어요. 사실 항공정비로 영주권 받기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MLT, SSL, 중장기 필요 직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뭐 어떻게 상담을 받았는지 이 퍼스트 에이브에 있는 이 전공으로 호주에 오셔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졸업비자도 거절되고요. 그래서 거절된 다음에 다시 또 재심 신청해라 그래요. 재심 신청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퍼스 사무실에 이제 컨택이 와서 저희 이제 카일 법무사가 재심은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재심으로 간다라고 해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심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재심을 처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재심은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심 끝에 와이프분이 헬스 사이언스 디플로마 학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끝난 다음에 커틴 대학의 간호학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원래부터 와이프분이 공부할 계획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 너무너무 컸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로 이 학업하다 보면 몸이 아프거든요. 학업 능력, 영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업을 해보잖아요. 자금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업하잖아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픕니다. 이거 해보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계속 고장이 나요. 저도 평생 제가 뭐 한약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호주에서 석사 공부할 때 제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한약도 먹어봤어요. 저도 늦게 시작한 공부에 뭐 학업 능력도 제가 출중하지도 않는데 전공하고도 동떨어진 IT를 공부하는데 부족한 영어로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도 다 이런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아파요. 네. 그러니까 건강 문제로 학생 비자를 2번이나 또 페일도 하고 하니까 연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 해서 간호학과는 겨우겨우 졸업했는데 기술심사 통과를 위한 영어 점수를 못 만드시는 거예요. 이분이 간호학과 들어갈 때만 해도 이치 7.0이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못 만들고 그렇게 7번, 8번 시험을 쳐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접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귀국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스토리죠. 호주에서 그 수년을 보냈는데 남편하고 와이프분하고 그런데 결국은 졸업비자도 못 받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돌아가서 믿져야 본전이다. 한 번만 더 쳐보자 해서 그 시험에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저희 퍼스 사무실에서 이제 아프라 등록하고 안마 기술 심사 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491 비자를 이제 받으셨어요. 예, 491 비자는 뭐 받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영주권이 이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말 고달픈 스토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주권 유학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긴 터널을 통과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감안하셔야 돼요. 이걸 감안한 자금 계산, 예,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자, 호주에 학생이 68만 명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올 3월 자료거든요. 68만 명. 이 모든 학생이 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초중고 과정 뭐 2%밖에 안 되고요. 뭐 영어 연수 과정 14%밖에 안 됩니다. 영어 연수 과정 중에서도 이제 영어 연수하고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는 학생도 물론 있겠고요. 대부분 학생들, 호주 유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영주권 유학을 염두에 두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게 또 호주 유학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중국, 인도, 네팔, 뭐 콜롬비아, 필리핀 쭉 나가잖아요. 한국은 14번째입니다. 네. 뭐 미국도 오고 뭐 스페인도 오는데 어쨌건 한국이 14번째. 숫자로 보면요. 이거 전체 유학생의 한국이 기껏 1.7%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 네이버에서 이런 전공은 된다더라, 이런 전공 안 된다더라. 예, 1.7%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99%는 지금 98%, 99%는 다른 나라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하잖아요. 예, 전공 선택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보셔야 됩니다. 학교를 보실 게 아니라. 예,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예, 호토바기 조언. 영주권 유학의 첫 단추는 학생비자입니다. 예,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학생비자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텐데, GTE일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GSE, Genuine Student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주 대학을 바로 온다. 한국에서 IT 학사를 나오고 호주에서 IT 석사를 한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비자를 빨리 받고 심플하게 심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무리하게 빨리 신청해서 들어오려고 하시지 말고요. 충분히 한국에서 시간을 갖고 학업의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 신청할 때 호주 정부에 내는 그 서류는요, 호주 정부가 영원히 기평합니다. 그 서류가 만약에 잘못된 서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다음에 내가 학생 비자 끝나고 졸업 비자 신청할 때 또 서류 내고, 졸업 이후에 또 뭐 취업 비자라 임시 비자 될 때 또 내고, 이 서류가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는 허위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절대 그래서 학생 비자를 얼렁뚱땅 이번에 이 학생 비자만 잘 받으면 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학생 비자는 영주권 유학 전체 터널에서 이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엄청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처음부터 좀 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언을 가지고 이 첫 단추부터 잘 끼워 나가셔야 된다. 요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GSE, Genuine Student Test에 대해서 새로 디테일한 내용이 오면 또 호토바기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